자, 시작합시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하고 자, 이제 기호를 평행이동이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했죠. 평행이동이라는 얘기는 X축과 평행하게 이동. X축과 평행하게 이동. 이 얘기고, 아니면 Y축과 평행하게 이동. 이걸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이 있어요. 이거를 X축하고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움직여야지 X축하고 평행하죠. 그죠? 그 다음에 Y축하고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게 평행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름이 평행이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러니까 어떤 점을, 이게 시작점이죠. 감기 걸렸나? 목소리가 이상하네. 여기 시작점이야. 스타트야. 이 시작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평행하게 갔다가, 그죠? 평행하죠?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평행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이건 X축하고 평행하고, 얘는 Y축하고 평행하고. 그래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시작점, 얘는 끝점이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떤 규칙,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을 줬어요. 이게 무슨 규칙이었어요? 가끔 표현이 이제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X축으로 플러스 3칸, 오른쪽으로 3칸 가라는 명령이고요. Y 빼기 4는 무슨 명령이겠어요? 위로 4칸 가는 거야? 밑으로 4칸 가는 거야? 밑으로 4칸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번 움직여 볼게. 그러면 시작점이 만약에 1,3이야. 1,5. 그럼 그 점이 이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까요? 말해봐. 움직여봐. 1,5를 이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뭐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그쵸? 여기 이제 2차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 2차 함수가 있는 건데, 2차 함수를 x축으로 3칸, y축으로 빼기 4칸, 평행이동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점일 때는 이 부호가 그대로 반영이 되지만, 그대로. 조심해야 돼. 그런데 점이 아닌 어떤 뭐 2차 함수나, 뭐 원이나 1차 함수나, 뭐 등등의 여타, 그 여러 가지들은요, 부호가 반대로 변한다고 그랬죠, 반대로. 조심해야 돼. 반대로 변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y를 대신해서 누가 들어가야 돼? y 빼기 4가 아니라 y 플러스 4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x 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괄호 치시고, 여기 x 자리에 괄호를 이렇게 치고 뭐가 들어와야 돼? x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돼? x 빼기 3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빼기 3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식을 이렇게 쓰면 좀 이쁘지 않죠? 여러분 함수 중에서 y 플러스 4 이렇게 쓴 거 봤어? 보통 y만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를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마치 어떻게 보이는 거죠? 플러스 4를 이동하면 뭐가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빼기처럼 보이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봐봐. 플러스 3이 빼기 3이죠? 근데 얘는 빼기 4가 그대로 빼기 4가 돼 보이는 거죠. 부호가 안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뀐 거라고. 여기서 바뀌었잖아요. 넘기니까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자,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세 번째. 만약에 x 플러스 2y 빼기 3 이꼴 제로. 여러분들 이게 뭐죠? 잘은 모르겠지만 이게 직선이죠. 이 직선을 이 규칙에 의해서 한번 움직여봐라. 그럼 어떻게 움직이면 되겠어? 시작. 문자 자리에 괄호 치세요. 헷갈리니까. 그 다음 문자 자리에 괄호 치고 이렇게.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 김민규. 요 규칙에 의해서, 요 규칙. 아니, 요 X 자리에 선생님 괄호 친 거라고, 이렇게. 요 괄호에 뭐가 들어가냐고.
그렇죠. x 빼기 3이 들어가는 거죠. 뭘 망설여. 그 다음 여기 이 y 할 때 요 y에 괄호 쳐놓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y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 정리한 게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굳이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이게 답이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뭐를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점을 평행이동할 때는 이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부호가. 그 다음에 점이 아닌 뭐 다른 여타의 도형들은 부호가 어떻게 바뀐다? 반대로 바뀐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반대로 바뀌어요? 라고 묻는 학생이 있는데 이해 안 돼도 돼요. 알겠어요? 그걸 이해하면 더 까다로워요. 거기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왜 반대로 바뀌는지. 정확한 설명을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적용을 하면 돼요. 그냥. 다시 점은 어떻게 바뀐다고 평행할 때 부호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점이 아닌 다른 도형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됐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세 번째. 뭐 네 번째라고 할까? 네 번째. 자, x 빼기 1제곱, y 빼기 2제곱은 4다. 이게 무슨 원이죠? 중심이 몇 컴마 뭐야? 1,2고 반지름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볼게. 그럼 반지름이 3짜리 원이죠. 이거를 이 규칙에 의해서 평행이동 해봐라.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 시작. 아이고. 9는 안 바뀌어요. 왜냐면은 평행이동 해도 크기가 밖에 안 바뀌어요. 도형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9는 그대로 와. 그럼 x자리에 누가 들어와야 돼? 요 x자리에? x 플러스 3이 들어와야 돼? x 빼기 3이 들어와야 돼? 그렇죠.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 원은 점이 아니거든. 그래서 x 빼기 3 들어오면 어떻게 돼? x 빼기 3과 빼기 1을 하니까 x 빼기 4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y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 y 빼기 4가 아니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y 플러스 4가 요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y 플러스 4에서 2를 뺀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그쵸? 자, 선생님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검증 좀 해보고 싶거든요. 얘 중심 누구야? 중심. 빨리 얘기해. 중심 누구냐고. 중심은 점이죠. 중심은 점이잖아, 점. 자, 이거 중심 누구야? 이것만 보고 바로 불러봐요. 4, 다시 중심은 점이에요, 점. 자, 1이 몇 개 커졌어? 3개 커졌죠? 실제로 3개 커진 거 보여요? 여기? 자, 2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2가 됐죠? 몇 개 줄어들었어? 몇 개 줄어들었어? 4개 줄어든 거 맞잖아요. 끝났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점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점이 아닌 다른 5만 가지 도형들은 다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야. 고3 때까지 나와요. 수능시험장에서도 쓰여요, 이게. 구구단처럼. 알겠어요? 그대로 반대로. 알겠어? 누구만 그대로라고? 점만 그대로고 점 아닌 건 다 반대로야. 선생님, 저는 그거 이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98쪽 밑에 설명에 나와 있어요. 그 설명. 오케이? 쭉, 아니, 98쪽 맨 밑에 봐봐, 한번. 거기 보면 박스 밑에 설명 쭉 나와 있죠? 그게 1차 변환이라는 건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읽어봐도. 알겠어요? 선생님은 아는데 여러분들 읽어봐야 도움이 안 되고,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냥 암기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넘겨보세요. 평행이동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필수예제 1번. 왜 안 나오지? 필수예제 1번. 자, x, y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 빼기 b. 요렇게 이제 평행이동을 했다는 건데, 이거에 의해요, 점이 이런 점으로 움직였대. 자,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점이니까 부호가, 이 규칙이 그대로 반영이 돼요? 부호가 반대로 반영이 돼요? 그대로. 점이잖아요, 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 누가 반영돼? 여기 플러스 1이 반영이 되는 거고. 맞습니까? 여기 3에다 누가 반영이 돼? 무슨 b? 이게 그대로 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그것이 누구란 얘기야, 결과가. a, 2란 얘기죠. 여기까지 돼요. 그럼 a는 누구? 마이너스 1.
3 빼기 b가 2 되니까 b 얼마? 1 되는 거죠. 문제에서 a 빼기 b를 물어봤죠, 출제자가? 정답 얼마?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쉬워서 여러분들 두 번째 거는 그냥 스스로 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로 갈게요. 필수에 2번 갈게. 점 마3, 4를 점 어디로 움직이는 평행 이동이 돼? 이런 평행 이동이 있대요. 자, 이거에 의해서 직선이 어떻게 움직이겠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규칙이죠, 이게. 어떤 규칙이야?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는 몇 칸이 늘어난 거야? 2칸이 늘었어, 줄었어? 이거 보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책을 봐봐, 책을. 내가 이해를 못 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 책을 읽어보라니까. 이홍섭 저자가 지은 이 책을 읽어보라고. 2줄밖에 안 되잖아. 자, 몇 칸 늘어났어요? 여기 2칸 늘어났잖아요. 그럼 표기를 해, 이렇게.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됐어요? 책을 봐, 책을. 몇 개 줄어들었어? 3개 줄어들었죠.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이 규칙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 규칙인데 얘는 점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잖아요. 그럼 점이 아니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대로 바뀌어요? 반대로 바뀌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써볼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x 빼기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y, 이 부호가 빼기니까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까? 자, 이걸 전개를 할게요. 쭉쭉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나와? 3x 마이너스 y고, 마 6, 마 3이니까 마 9. 마 9에다가 2를 더하니까 마 7이죠? 이게 정답이네요. 자, 개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 a가 누구야, 그러면? 대답해봐. a가 누구야? 3. b는 누구야? 마 7. 그랬을 때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마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뒤로 넘어갑니다. 야, 한 문제 남았어, 이제. 다른 학생들은 그냥 여름방학 때 슬슬 건드려도 점수가 잘 나올 텐데, 민규만 걱정돼서. 아윤이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X축으로 뭐만큼?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꼭지점이 무슨 축 위에 있대? 줄 치세요. 이동한 요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어디에 있대? 무슨 축 위에 있대요? X축 위에 있다. 야, 이게 둘이 무슨 말이야? 얘들아, 여기다가 X 자리에 X 빼기 P를 집어넣고 Y 자리에 Y 이거 집어넣으려면은 식이 되게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를 갖고 다닐 수도 있는데 풀이는 선생님은 그냥 꼭지점을 갖고 처리할게요. 여기 보세요. 2차 함수는 점이야? 점이 아니야? 이게 점이야? 점이 아니야? 점이 아니죠. 아, 점은 이게 점이잖아. 이게 점이잖아. 이게 점이야? 아, 점들이 모인 거지. 이거는 점이 아니고. 이해가 돼? 이건 점이 아니라고요.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이게 들어가면 식이 되게 졸라게 복잡하다고. 한번 너 해볼래, 한번? 연장 써야 돼, 이거. 자, 그러면 선생님은, 그럼 이렇게 질문해볼게. 이건 점이야? 이건 점이야? 점이죠. 아니, 이게 점같이 안 보여? 근데 이 점을 무슨 점이라고 그래, 정확히? 그렇죠. 그러니까 점을 갖고 해석하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바꾸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꼭지점 얼마? 아, 이거 안 나오는 사람들은 저기 인문계 가면 안 돼. 뭐야, 빨리 얘기해. 얼마? 이거죠, 꼭지점이. 친구들한테 꼭지점 못 구하면은 저기 진로 바꾸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와서 꼭지점 모르는 애들이 저기 인문계 가고 인문계고 가면 고생 많이 해.
바로 나와야 돼요. 숨 안 쉬고 그냥. 2,-3이요. 태어나게. 2,-3. 이거 저한테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따져야지, 나한테. 이거죠? 자, 그럼 2,-3인데 걔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어요? X축으로 무슨 칸? P칸. Y축으로 P 플러스 2칸이죠. 그러면은 도가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반대로 적용이 돼요? 빨리 얘기해봐. 그대로 적용이 된다. 왜냐면 꼭지점은 점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2에다 누굴 더해? 앞에. 꼭지점이 누구야? 2 플러스 P가 되는 거고, 쉼표 Y좌표는 마이너스 3에다가 뭐가 더해지면 돼? P 플러스 2가 더해지는 거죠. 여기까지 돼요. 다시. 얘가 이동되기 전 꼭지점이고, 얘는 뭐야? 이동 후의 꼭지점이죠. 도형이 이동되고 나서의 꼭지점이죠. 근데 이 꼭지점이 무슨 축 위에 있대? 그럼 X축 위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X축 위에 있을 때의 특징이 뭐지? 무슨 좌표가 0이죠? 이게 0이죠, 이게. 얘는 0이 되든 뭐든 뭐 그건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얘가 0인 거지. Y좌표가 0이면 X축 위에 있게 되죠? 얘가 0이다.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P 플러스 2가 0 되려면 P 얼마 돼야 돼? 얼마? 아니, 마이너스 3 플러스 P 플러스 2가 0 되려면 P 얼마 돼야 되냐고? 1. 자, 정답은 P는 1이다. 틀렸는데? 내가 정치하려겠는데? 잠깐만. 야. 얘들아. 니네가 왜 그런 줄 알겠다. 나는 니네가 지금 정신은 없어 하는데 내가 이거를 잘못했네요. 이게 내가 저기 학교를 다시 가야겠네요. 이걸 잘못 구했잖아. 여기 2가 되잖아, 2가. 진짜, 씨. 빨리빨리 할게. 여기 2x잖아. 1 빼기 1 플러스 5. 꼭지점 얼마? 빨리. 1, 3이죠. 그러니까 이동된 건 어떻게 돼? 다시 한번 할게요, 그냥. 이동된 거는 1에다 P 적용하고 부호 그대로 바뀌는 거죠? 꼭지점은 점이니까 이거 그대로 반영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5 플러스 P죠. 근데 이 꼭지점이 무슨 축 위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으니까 무슨 좌표가 0이야? Y좌표가 0이죠? P는 무슨?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까? 예. 두 번째도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 2학기 때 가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은 집합까지예요. 넘겨봐봐. 작년에 그랬었어, 1년 선배들이. 2학기 중간고사가 163쪽까지예요. 방학 때 저한테 특강 들었죠? 집합, 그죠? A교 집합 B 그런 거 들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강을 하는 학생들은 마음이 좀 한결 수월한 거예요. 여름방학 때 집합? 뭐 한번 들어본 기억 나는데? 평행이동, 대칭이동? 원? 원, 이거 뭐 중심 있고 반지름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름방학이 되게 짧을 거예요. 3주에 3주. 그리고 여행을 분명히 가실 거거든요. 100% 다 갈 거야, 아마 집에서. 그러면은 2주예요, 2주. 2주 동안 수업 몇 회 하는 거야, 학원에서? 몇 회? 일주일에 2번 오잖아, 수업. 강의 2번 됐잖아, 나한테. 몇 회? 4회 안에 이걸 끝내야 돼. 말이 돼, 안 돼? 이걸 4번 안에 어떻게 끝내? 너 이거 4번 안에 너 수업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나가서. 그럼 이렇게 하겠지. 집합. 공부해. 자, 스스로 인강 들으세요. 선생님, 저 인강 끊어, 들어. 질문해. 다음 시간에, 야, 이거 명제까지 다 집에서 강의 들어와. 그 다음에, 야, 오늘은 저기 할 차례다. 명제라는 이런 거야. 지금 혼자 공부해. 자, 우리 여름방학 끝났다. 이제 계약하네? 이 상태지. 뭐. 이걸 어떻게 끝내? 2주 안에 못 끝내. 3개월 넘게 걸려, 이거. 그러니까 1학기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2학기 때가 큰일 나는 거야. 1학기는 그나마 할만하죠.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뭐 다 기억나죠? 뭐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지금 풀 수는 없어도 기억은 대충 날 거예요. 그럼 3월 달에 또 학교 가서 또 배우잖아,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또 하고 나서도 또 할 거고. 또 시험 기간엔 또 공부할 거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비빌 수가 있는데 2학기가 문제라고요. 2학기가. 여름방학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들을 때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수업도 되게 중요한 날이야, 이거. 뭐 공부 못하는 애들 꼭 이렇게 생각해. 선생님, 이건 어차피 2학기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뭘 2학기야? 2학기 2주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민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올 거지, 공부하러? 그 친구랑 사진 찍어줄 수도 있어요. 월수반 애들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누가 올 거야? 올 거야? 어? 아, 넌 올 거야, 공부하러? 토요일 날 공부하러 올 거야? 그래. 자, 아무튼 봅시다. 다음에. 두 번째 거. x, y가 x 플러스 3, y 빼기 4.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원이 이런 원으로 옮겨진다. 이것도 그냥 원 자체적으로 대입을 하면 부호를 뭐 반대로 넣고 해도 되는데, 원보다는 더 보세요. 원은 점이 아니죠. 하지만 원에 뭐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중심이 있죠. 중심은 점이야, 원이야? 점이잖아요. 점 갖고 해석하는 게 더 낫다고요. 자, 그럼 이거 빨리 중심 좀 찾아볼게요. 이거 원 해봤죠? 이거 완전 제곱식 하는 거. 4 빼기 4, 그다음 y제곱 빼기 2y 플러스 1 빼기 1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되고, 여기 무슨 5가 돼? 마이너스 5가 됐는데 넘어가니까 5가 되고요. a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중심이 누구야?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 R은 누구야? 루트 5 빼기 1이죠. 그죠? 얘는 중심이 누구야? 1, 마비죠. 반지름 R은 3이야, 루트 3이야. 자,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 2라는 건, 이건 중심은 점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요 적용을 받죠. 그럼 얼마큼 커져요, 숫자가? 3이 커지니까 얼마가 돼? 1. 얘가 1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1은 얼마큼이 줄어들어? 4가 줄어들죠? 그럼 1에서 4 빼면 얼마야? 그렇죠. 마3. 이게 마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비가 마3이 된다는 얘기는 B는 누구? 3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평행이동이 돼도. 원이 이렇게 움직여도 원의 크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얘랑 같죠. 그럼 5 빼기 A가 3이 돼야겠죠. 그럼 얼마? A가 2. 정리하면 A2, B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핵심적인 얘기가 뭐야? 평행이동은 점일 때는 부호가 그대로 바뀌고, 그죠? 점이 아닐 때는 반대로 바뀐다. 그게 끝이야. 나머지는 연습. 오케이? 넘어가. 자, 이제 대칭이동 남았어요. 대칭이동이 좀 양이 많아서 오늘은 저기 안 쉬고 할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갑니다. 이따가 저기 누구야? 학생들이 좀 살려달라고 하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우선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오늘 컨디션 좋지? 자, 요번에 뭐 되게 무슨 500만 넘은 영화가 있다며 지금. 왕가 사는 남자인가? 그런 영화가 지금 영화관에서 한다는데? 근데 그것도 상영 시간이 127분이야. 2시간 넘어요. 선생님도 지금 보려고 하는데, 이 수업 2시간도 안 돼. 한번 견뎌봐. 왜? 자, 여러분, 대칭이동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죠?
초등학교 때 뭐 점대칭 이런 말 들어봤죠? 선대칭. 한번 그러면 대칭 이동이 뭔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점이 있다. 이 점을 X축이라는 선에 대해서, 이게 X축이 선이죠, 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 이 X축을 기준으로 접는 거야, 밑으로. 대칭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으라는 얘기죠. 그럼 뭐가 돼? 1, 무슨 3이 돼? 마3이 되는 거죠. X축 접으면. 그러면 얘를 Y축으로 접어보세요. Y축도 선이잖아요. 이런 걸 선대칭이라고 하는 거야, 선. Y축이 선이니까. 이렇게 접어. 뭐가 돼?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Y는 X라는 걸 한번 도입해 볼게요. Y는 X라는 이렇게 직선에 대해서 한번 대칭해 보세요. 이 점을, 이게 주어야, 서브젝트, 이게 주인공이야.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접히겠죠. 그림이 조금 안 이쁘다. 에이. 이렇게 접히겠죠? 그럼 얘는 좌표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봐. Y는 X라는 건 X 값하고 Y 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1,3이라는 걸 접으면 왠지 이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1, 3이 뭘로 바뀌어? 둘이 체인지 하면 3일이 되는 거야, 3일. 알겠어? 자, 하나 더. 자, 요 점을 원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해 보세요. 원점. 원점이 어디 있지? 이번에는 점 대칭이에요. 요 점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거리가 똑같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about, 이 점에 대해서 접으면 이렇게 접히겠죠. 얘는 누구야, 그러면? 좌표. 민규. 그림이 좀 안 이뻐서 좀 더 길게. 누구야, 이거? 여기가 1, 3이었죠. 원점 대칭을 하면요, 둘의 부호가 다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1, 마3. 자,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 여러분한테 시험이 이렇게 나왔어. 이 그림 보지 말고 풀어봐. 3,7이라는 점을 X축 대칭해라. Y축으로 대칭해라.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선에 대해서 대칭해라. 또 뭐가 있으려나 시험에 나올게. 원점 대칭해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라. 자, 한번 써보자. 자, 3,7이라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X축으로 대칭했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앞에 부호가 바뀌어서 뒤에 부호가 바뀌었어. 아니, 다시.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이거 원래 1,3이었잖아요. 이거 1,3.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뒤에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3,7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 불러. 시작. 3,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마3, 7. 그 다음에 3,7을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의 자리가 바뀌죠. 7, 3. 그죠? 그 다음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죠. 원점에 대칭하면은 둘의 부호가 다 바뀌어. 어떻게 돼? 마3, 마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연습 한번 더. 이번에는 Y는 2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한번 그러면 X축 대칭해 볼게요. 그림 한번 그려줘 볼까? 여러분들 Y는 2X제곱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지 않아? 맞죠? 자, 얘를 X축으로 대칭하면 어떻게 돼? X축이 이거지, 이거. 이렇게 접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접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요.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X 대칭하면 아까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었어요? Y의 부호가 바뀌었었죠. 그럼 Y에다 무슨 Y를 쓰면 돼?
이게 답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좀 이쁘지 않죠?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보통 안 쓰고 뭐라고 적다? y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처리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에 대해서 한번 대칭 이동해. 야, 그럼 y축이 이거잖아. 이게 접히면 이거고 이거 접히면 이거죠. 한번 생각해봐. 이걸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봐. 이 부분을 여기다 이 y축으로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y축으로 접으면 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회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을 하면 공식으로 봤을 때는 누구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y축 대칭했을 때는 누구 자리에 누가 들어가?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죠. 다시 x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어차피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부호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뭐가 바뀌어요? y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이게 답이에요. x는 2y제곱. 그럼 좀 모양이 생긴 게 좀 더럽죠? 나중에 이걸 배워요. 이렇게 생긴 걸 무리함수라고 그래요. 공통수학2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우선은 그냥 형태는 좀 이쁘지 않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뭐 이렇구나. 그 다음 원점 대칭은 누구야? 원점 대칭은 y 자리에 누가 들어가? 그 다음에 x 자리에 누가 들어가? 이렇게. 그럼 얘를 좀 예쁘게 한번 정리해주면 y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볼까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봐봐. 그렇게 따지면은 얘를 x축 대칭해도 이거고 y축 원점 대칭해도 이거죠. 모양이 똑같죠. 과연 그런지 볼게요. 자, 여러분 원점이라는 게 이거죠. 얘를 갖다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하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원점 대칭. 대칭 이동.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원점에 대해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접히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원점으로 접으면 여기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고 얘를 원점으로 접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뭐예요? 얘를 x축으로 접은 거랑 빈배 없다는 얘기죠. 똑같잖아요. 오케이. 아, 니네 원점 대칭 어려워하는구나. 다시 한번. 그럼 쉬운 걸로 한번 해볼게.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1, 1이야. 여기가 3, 1이야. 여기는 뭐라고 할까? 편의상. 여기를 6이라고 할까? 얘들아.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요? 그림. 초등학교 6학년 때 찾아봐. 초등학교 때 점대칭 도형과 뭐 선대칭 도형 그런 게 있을 거예요. 5학년 때 배우나? 여러분들 이거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칭 이동이라는 건 180도 회전 이동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회전을 하는 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요 점은 어디로 가? 김민규. 천천히, 어쩔 수 없어요. 하나하나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요 점은 요 1,1로 여기로 가겠지. 그러면 이 점은 어디로 가겠어요? 요런 걸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죠. 아, 이걸 무슨 초등학교 수업을 여기서 하고 있네, 지금. 그럼 3,1은 어디로 가? 그렇지, 마 3,1로 가겠죠. 이해돼? 그 다음에, 여기 솟아있는 이 점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1,6은 요 대칭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마 1, 마 6으로 가겠죠.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 1, 마 6. 여기쯤 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세 점을 이어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이어서, 요렇게. 여기가 직각. 이해돼요? 집중. 이 도형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아이고. 똑바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럼 조금 더 그럼 쉽게 설명할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 몰라도 상관없다. 공식만 외우면 그냥 시고 끝나. 근데 의미도 모르면서 대칭 이동을 배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지. 아직 시간도 많잖아, 오늘. 쉬는 시간도 없을 건데, 뭐, 충분해요, 시간이. 그런 얘기하면 애들이 자꾸 힘 빠지지? 자, 다시. 얘를 원점에 대해서,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두 번 접어. 자, 원점 대칭이라는 말은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두 번 하라는 얘기예요. 축 대칭을. 자, 그러면 이거를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이건 보이죠? 이렇게 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접힌 걸 다시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을 이렇게 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혀 나가겠죠. 그러니까 다시 이걸 X축 접고 이걸 다시 Y축 접고. 그게 바로 무슨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원점 대칭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똑같은 길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얘가 똑같은 길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가 똑같은 길이죠. 참고로 이러한 점을 뭐의 중심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때 대칭의 중심이라고 해요. 대칭의 중심. 우리 아들 책에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책 한번 봐봐. 5학년 이게 2학기 때 나오나 그럴 거예요. 아니 뭔지는 알아야지. 이걸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공식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할게. 한 번만 연습해보자. 그림 그릴 필요 없어. 잘 봐. X축 대칭해라. Y축 대칭해라. 그 다음에 Y는 X에 관해서 대칭해라. 원점 대칭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X축 대칭하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반대 문자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Y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Y축 대칭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건드리지 말고 X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Y는 X는 어떻게 바뀌어? XY의 자리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에 Y를 쓰시고 Y 자리에 X를 쓰시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답이고. 그 다음 원점 대칭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그림상으로는. 하지만 이런 거 그릴 필요가 없잖아. 그냥 뭘로 바뀌면 돼? X에다 무슨 X를 쓰고. 그렇지. 식으로 가 그냥. Y에 무슨 Y를 붙이고. 그러니까 플러스 2Y가 되겠지. 그냥 이게 답이야. 정말 쉽죠? 한 번만 더 연습. 이번에는 점. 마3, 마7, 플러스 7. 이것만 하고 좀 쉴 수도 있어요. 대답 잘해. 시험 한 문제 보고 맞춘 사람만 쉬는 시간 줄 거야. 자, 마3, 플러스 7이라는 점을 X축 대칭해라. 이거 보지 말고 대답해요. 뭐가 돼? 마3, 마7. Y축 대칭해라.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3, 마7. Y는 X라는 이 직선에서 대칭하면 뭐가 돼? XY 뭐가 바뀌어? 자리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7, 무슨 3? 마3. 이 자리만 바뀌는 거야, 자리만.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하면은 둘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자, 이거 부호 바뀌면 누구? 이거 부호 바뀌면 얼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죠? 그러니까 점이든 점이 아니든 똑같아요. 대칭 이동은. 아까 평행 이동은 달랐었죠. 부호가 뭐 어떤 건 반대로 바뀌고 어떤 건 그대로 변하는데 이 우리가 대칭 이동은요.
점이 됐든 삼각형이 됐든 뭐 원이 됐든 다 똑같아요. 규칙. 알겠어?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는 요 규칙대로만 가면 그냥 게임 셋. 요 규칙이 어디 적혀 있다? 105쪽 보세요. 105쪽과 106쪽에 적혀 있는데 보기 싫죠? 그냥 복잡하지? 오케이?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한 문제만 풀고 쉴게요. 자, 필수의 4번. 뒤로 넘겨보세요. 오늘 연수 컨디션이 좋아 보여갖고 그냥 쭉 한번 가보려고 일단 해볼게. 살려달라고만 하세요, 이따가. 너무 힘들면. 자, 필수 4번. 이게 뭐야? X축 대칭한 점을 P. 그 다음에 Y축 대칭한 점을 뭐라고 그랬어? Q. 그 다음에 PQ를 지나는 직선 구하래. 앞에 보세요. X축 대칭하면 누구? 누구의 보가 바뀌어? Y의 보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거를 Y축 대칭하면 누구의 보가 바뀌어? X의 보가 바뀌지. 그리고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은 이 두 점을 지나는 뭐를 구하라? 직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끝났네요. 자, 얘를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할게. 여러분 직선의 방식 구하는 거 아시죠? 먼저 기울기. 요거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럼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X2, 써줄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 뭐야? 이게 기울기 구하는 공식이죠. X2에서 X1 빼면 얼마? 마팔. Y2에서 Y1 빼면 얼마? 12. 요거 약분 좀 하면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2 약분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쓰시고 여러분 지나가는 한 점 이걸 적용하든 이걸 적용하든 상관없어요. 누구 대입할까요? 이거 대입할까? 4. 그 다음 여기 뒤에 뭐가 적히면 돼? 그러면은 4, 마육을 지나는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이 식을 아직도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중학교 때로 해야 돼. 어떻게 한다? B 적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나연쌤한테. 4, 마육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마육은 어떻게 돼? 이거 곱하면 얼마? 둘이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6 플러스 B. 그럼 B 얼마 나와? B 얼마 나와? 0. 그러니까 B가 0이죠. 0이라는 거는 그냥 없으면 되지. 정답 보세요. 이게 맞는지. Y는 마이너스 몇 분의 3X? 2분의 3X가 되겠다. 오케이? 자, 한 개 더 할게요. P로. 아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쉬워서. 아이고. 와,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를 무슨 대칭을 하래? 첫 번째? 얘들아, 문제 읽어보세요. 얘를 무슨 축 대칭을 하래요? Y는 뭐에 대해서 대칭하래? 이러한 선에 대해서 대칭하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짓을 하래요? X축으로 누구만큼? A만큼, Y축으로 B만큼. 무슨 이동하래요? 평행 이동하죠. 얘는 대칭 이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다른 행동이에요. 얘를 Y는 X에 관한 대칭 이동한 거 쓰고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 B만큼 평행 이동한 거 여기다 쓰는데 그 두 가지가 우연의 일치인지 뭐 하다는 거야? 원이 어떻대?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선생님 원을 다룰 때는 원을 그냥 다루면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에 뭘 갖고 다루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중심 갖고 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빨리 변형 좀 해볼게. 암산할까, 그냥? 여러분들 이게 만약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책에는. y 플러스 1제곱.
여기서 4가 필요했으니까 여기 2제곱. 그래서 중심이 누구야? 센터가 마이, 마일이고 반지름 r이 2인 그런 원일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 여기서 이거 고치는데 20초 이상 걸리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봐봐. y는 x에 관해서 대칭 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어? 아니, 자, 다시. 이 자리가 바뀐다고 그랬죠, 자리가. 그럼 마이, 마일이 자리가 바뀌면 누구야? 마일, 마이가 센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 반지름은 바뀌어, 안 바뀌어? 무슨 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바뀔 일이 없어요. 크기가 왜 바뀌어? 반지름은 얼마? 2짜리 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이거랑 별개로 그냥 얘를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야.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점이기 때문에, 중심은 점이죠? 부호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불러봐. 마이에다가 누굴 더하면 돼, 민규? 플러스 A. 부호가 그대로 반영. 그 다음에 마 1에다가 부호가 그대로 반영. 이렇게. 반지름은 여전히 누구? 2일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 이 두 원이 서로 어떻다? 문제 읽어봐.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 원과 얘를 평행 이동한 원이 있는데 이 둘이 우연의 일치인지 서로 어떻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심도 같겠지. 그럼 얘는 누가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얘는 누가 되겠어? 그렇지. 반지름은 따질 것도 없는 거고 원래 같을 거고. 그럼 마이 플러스 A가 마이 되려면 A 얼마? 1. 마이 플러스 B가 마이 되려면 B는 얼마? 정답 보세요. 맞아요. 에이? 악몽이 시작됐어. 어디가 잘못된 거야? 여기가 플러스 1이 아니죠. 예. 왜 얘기 안 했어? 너 오늘 안 줄래? 열받았어. 미리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지금 얘기하면 날 죽으라는 거잖아, 지금, 나보고. 자, 다시. 한 번만 더. 복습하면 좋지, 뭘. 그래, 안 그래? 한 번만 더. 헤이! 한 번만 더. 좋아. 중심. y는 x에 관한 대칭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y는 x. 자리 바뀌죠? 반지름은 생각할 것도 없고 어차피 같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x축으로 a만큼이니까 여기다 a 더해. 부호 그대로 반영이에요. 왜냐면 이거 중심은 점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여기다 누구 반영? 그러면 얘가 1 되고 얘가 마이 되고 찾아보자.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1 되려면 a 얼마? 그렇죠. 1 플러스 b가 마이 되려면 b는 마산. 정답 확인 좀 해주세요. 맞습니까? 예, 요렇게 풀어나가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주변 학교들은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시험에. 니네 둘 빼고. 니네 둘은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평행이동 대칭. 얘네 둘은 안 되고. 넘어가봐. 몇 문제 남았어 이제 선생님 오늘 수업 끝날라면. 빨리 세봐. 하나, 농담이야. 올해부터는 쉬워진대, 세 강구가. 하나, 둘, 힘들어. 셋, 네 문제 남았어요. 알겠어요? 자, 좀 쉬었다가 네 문제 갈게요. 쉽시다. 아윤 힘들어?